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을 번복한 데 따른 정통 우파층의 강한 반발이 감지되고 있고, 특히 장해찬 후보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했던 그런 후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의 주요 공격 지점이 되고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선 전국에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악재들을 심층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라는 월요일 인사말이 무색하게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한 주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총선과 관련해 한동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이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뭔가 좀 이상하게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첫째,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번복을 들 수 있겠고, 둘째,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마지막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 논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선 도태우 장해찬의 공천 번복 문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비슷한 시기 공천이 번복된 도태우 장해찬 이 두 후보의 공천 번복 사태의 경우 정통 우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토끼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5.18 폄훼는 즉각 공천 취소, 천안함 탈북 막말은 무풍지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엔 총선 막말 전국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당은 5.18 폄훼 논란이 된 도태우 후보와 20대 때 서울시민의 교양 수준을 비하한 글을 올린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강경 대응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천안함 관련 음모론과 탈북민 비하 발언처럼 안보와 대북 관련한 막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당 주요 후보들이 과거에 했다는 천안함 막말 및 음모론인데요. 장경태, 군인이라면 경기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 천안함 비하 발언이고요. 노종면, 천안함 폭침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은 가짜, 역시 천안함 비하 발언입니다. 또한 박선원 후보의 경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니라며 음모론을 띄웠고, 권칠승 후보의 경우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의 보도 취지는 이러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걸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5.18과 관련해서는 정말 조그마한 말 하나, 단어 하나하나 잘못 사용해도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후보의 공천을 박탈해 가는 반면, 천안함 등 안보와 관련해 막말을 한 인사들의 공천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 쪽 막말 인사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공격, 공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도태우 후보의 공천 박탈과 관련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아시다시피 도태우 후보의 경우 초기에 5.18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논의한 끝에 결국 공천을 유지키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추가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공천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무현을 불량품이라고 한 친 이재명계 후보 양문석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했느냐?
당대표인 이재명은 정치인에 대한 공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양문석을 옹호했고,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또한 선거 때는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면서 그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되는 것이냐? 똑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어도 국민의힘 후보는 이것 때문에 공천이 날아간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도부가 적극 엄호해주면서 공천을 유지한다라는 것인데, 한국 근현대사를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노무현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해찬 후보의 경우 물론 말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보기엔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해찬 후보의 경우 지금도 나이가 어리고 젊지만 그 논란의 발언들을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였습니다. 본인 또한 철없던 20대 시절의 언행에 대해 100번 후회한다면서 재차 사과한 바 있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게 뭐냐? 아시다시피 장해찬 후보의 경우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나름 공이 있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장해찬의 경우 언변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종편 등에서 출연하면서 보수파 민심을 대변했던 그런 인물로서 좌파들의 무도한 윤석열 후보의 공격을 막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대선 전후로 이준석이 온갖 내부 총질로 당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때도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쩔 맬 때도 장해찬은 그 방어 역할을 충실히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공이 분명히 있는 장해찬을 어린 시절 문제가 있는 글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에 쫄아 납작 엎드려 이미 준 공천을 박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 하나 당당하게 품지 못하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다고 보는지, 그저 웰빙 정당으로서 샌님 같은 판검사 출신들만 모아놓고 전투력 강한 더불어민주당에 또 질질질 끌려다닐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장해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해찬의 공천 번복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또 하나 논란거리가 된 사안이 더 있죠.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와 관련한 문제인데, 이게 논란이 되자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이종섭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하루 뒤인 오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집권 여당의 뜻과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의 본질에 더해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갈등 기류가 읽혀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논란이 확전되는 양상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총선 투표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정무적 판단을 요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게 세게 맞붙었다, 이렇게 보면 될 듯한데, 이 사안의 본질을 떠나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야 했느냐,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보냈어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은 대통령실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안의 본질이 공수처의 편파성, 여기에 MBC의 장난질이 더해졌다는 것을 저 또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마찰이라는 측면인데요. 어제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이라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과 이런 입장을 공유 또는 조율한 후에 발표를 했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 대다수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대통령실이 귀국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집권 여당의 입장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을 보고 사전에
조율이 없었구나. 또는 있었다고 해도 서로 간의 입장 조율이 안 됐구나. 이런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제게 총선을 직전에 두고 가당키나 한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혀를 차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매우 중요한 한 주입니다. 지지층이 단단히 결집하느냐, 반대로 지지층들의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느냐, 또 이른바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왜 좋던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게 되었는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